일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한창 그 사창가 단속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업주들로부터 많은 협박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있는데 그분들이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 제 가족,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누구를 만나는지, 그다음에 제 주소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조사를 했구나. 예. 근데 한 7시쯤 돼서 아이가 귀가해야 되는데 자리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안 들어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좀 떨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아드님이 학교 잘 다니고 있던데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영화에서 있는 일이 그대로 있네요. 그럼요. 정말 가족의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네.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직업이지만 아이들을 위험하게 다 노출시킬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고 계셨던 이유는 경찰로서는 제가 이제 특별하게 그 처음이라는 거를 많이 맡았어요. 그 사창가 뭐 처음 여청계장, 그 다음에 뭐 처음 조폭팀장, 뭐 이러니까 그 처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못하면 다음 후배 여성한테, 그나마 여성한테 자리를 주지 않는데 정말 여자가 과연 이 자리를 해낼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험대에 올랐던 기분으로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다 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그 사연 들으면서 정말 워킹맘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나는 결정적인 순간 자, 1번 일을 택한다. 2번 가정을 택한다. 네, 이런 주제로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땡땡을 선택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동영 씨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 놓을 때도 그때 방송 녹화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6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제 방송하다가 문자를 받은 건데 그 점심 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못 가니까 혹시 내가 가길 바란다면 8시까지 놓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딜레이를 시킨다고요? 아니, 그 그런데 결국은 아빠 몰라고 그럼 뒤늦게 나란다. 나오는 날, 야, 아빠. 알아서 나와 이렇게 어떻게 못 알아서. 나오게? 난 유독 본만, 늦추는 것도 있나요? 유독. 아니 그렇게 아니, 이제 위험하지. 농담처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만 가셔서 이제 애를 낳았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아이가 아플 때 병원 갈 때도 혼자 많이 보내고. 아니, 이동영 씨, 그 2년 전이면 그렇게 방송이 많이 안 나오실 텐데, 뭘 그렇게 방송을. 4년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해필 그날 방송 안 하다가 하라 하면 또 그날 일이 생기는 거야. 또 사실은 제가 이 시사평론 일보다는 이제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글 쓸 때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맞아. 막 쓰고 있는데 애기 막 젖달라고 울고 이러면은 이게 안 써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처갓집에 애랑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 와서 안 보고 싶냐고 애기랑 나랑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두드리다면서 아 보고 싶지 하고 그 전화 온 자체가 또 저는 이 집중을 못하니까 화가 날 때 있어요. 물론 전화 끊고 나서 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꽤 오래전에 제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를 한번 겪어보니까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더 일에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이 사실 있어야 가정이 있기 이런 게 있는 것 때문에. 같아요. 저는 이제 아빠하고 엄마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저가 많이 없으면 재판할 사람이 없거든요. 뭐 구속 인후가 됐다 하면 그걸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집은 안에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좀 더 우선을 두는 게 아닌가. 아, 가정에 내 와이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믿을 우리 아빠들은 여보가 있으니까 그거 믿는 게 좀 있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신은식 고수님도 그 여자인데도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게 일을 네.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뭐 10번을 물어도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10번을 물어도. 네, 근데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살림하고 이런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굉장히 잘 봐주셨어요. 친정 식구들이 잘 봐줘서 저는 제가 꼭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딸도 가본 적이 없고 입학식, 졸업식 이거 생일 때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일하느라고. 근데 그때 정말 할머니가 있으니까 되겠지. 할머니가 대신 갔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아이들이 저를 그리워하고 제 빈자리에 있을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셨었어요. 나도 인간이란다. 두 개 선택할 수 없었다. 다만 일을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서 도외시되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것만은 떳떳이 말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정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빠졌어요. 애 뭐 체육대회고 뭐 학부모 설명회 뭐 이런 거 다 갔어요. 근데 한 번 자연학습 갈 때 오래는 거예요. 못 갔어. 근데 걔는 그걸 평생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충실히 다 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엄마 그때 우리 그 자연학습 갔을 때 다른 엄마들은 다 먹을 거 쌌는데 엄마만 안 왔잖아요. 그래 엄마가 바빠서 그래서 너 엄마는 진짜 너를 우선으로 가주는 편이야. 엄마가 웬만한 거 쓸데없는 거 안 잡잖아. 근데 그거 네가 기억하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되지. 송도 선생님은 거의 한 번도 못 갔대. 그래서 막 얘기를 해. 아, 남의 얘기까지.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요. 상처될까봐. 예. 나중에는 어려울 제가 때 얘기를 해요. 얘기인데, 예. 그럼 너는 나중에 커서 너 일할 때 내가 아파서 병원 가자 할 때 그걸 까. 그래요. 예? 뭐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한테 너무 많은 생각을. 아니 저는 그게 뭐냐면 선생님 다 엄마랑 애들한테 대화하기 의외로 애들은 다 고통을 자기네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너무 내가 못해줬다는 자책감 때문에 애를 갖다가 너무 미안해 막 이렇게 가면 그래, 미안한 얘기 그게 많이 하면 별로 안 돼. 상처도 아닌데 얘는 평생 괜히 거기에 자기가 당한 게 너무 피해적이고 상처가 심한 것처럼 해서 가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대충 야 너도 나중에 너 일할 때 시험 보거나 너 대학교 무슨 취업 시험 볼 때 내가 아프다 그래도 오지 마. 그거 한번 까. 그때 내가 너 안 간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가지 마. 미안하다. 진짜. 그거 하면 안 돼. 더 슬프죠. 미안한 일. 내가 놀았어? 일하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윤한기 네. 선생님하고 그 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동기,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만났어, 처음. 그때 윤한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너 여기 왔던 거 계속 애한테 얘기해. 너 처음 왔지? 그래서 내가 처음 왔어. 나도 처음 왔어. 정말 나도 그 얘기만 계속 해. 하는 거야. 예, 내가 윤한기 씨하고 같이 뛰었잖아, 그날. 그거 뛴 걸. 맞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하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생일 따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얘기 중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나 서풍이고 뭐고 운동회고 와본 적이 없어요. 늘 할머니가 운동회를 저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어머니가 일하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니까 나 어릴 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난 그때 그렇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운동회에서 이렇게 같이 뛰잖아요. 그럼 애들 엄마가 미안해서 천천히 뛰어요. 내가 늘 상품을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상품을 할머니하고 김지영님 교수님 왜 오늘 말씀을 안 하셔? 듣고만 있는 거였어요. 이러실 거면 뒤로 앉으세요. 애들도 다 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수석과장님이 나오시니까 자꾸 입이 다물어져서. 돼진 거 있어? 저도 거를 행사하시니까 방금. 뒤로 앉으세요. 사실은 1번이죠, 1번. 저는 집에 아주 화급한 일이 한번 있을 때 집에 간 적은 사실 있긴 있어요. 그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좀 먼저 양수가 터졌다고. 그때는 뭐 아이가 예정된 일이 아니니까 준비를 갑자기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다 때려치우고 가게는 되는데 지금은 뭐 일이 있어야 또 가정이 행복하니까 저는 일 중심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다른 사회에서도 뭐 조직 사회에서도 남자분들이 많지만 그 경찰 계통에서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수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어떻게 그런 그 남편의 도움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 분들의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애기 없는 거잖아요. 가졌을 때라든가 막 근데 제가 이제 첫 아이 가졌을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출산 휴가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2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또 주위에 그 눈총이 따가워요. 저희가 들어가면 거기를 다른 사람으로 떼어주는 게 아니고 빈 공석으로 놔두니까 여자들 싫어 뭐 이렇게 표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다니는데 마침 제가 그 감사가 있는 날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 근데 거기 빠지면 또 안 되지. 평생 얘기를 하잖아요. 쟤는 감사 때 애 날아갔다. 이게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그 정말 인구에 해자되잖아요. 그쵸. 근데 마침 제가 좀 예정일보다 일찍 그 진통이 왔어요. 가니까 엄마가 이제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첫 애는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안 않는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진통 있는 척. 예. 그거를 엄마도 대단하시네. 저희 어머니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혹시 엄마야 뭐 호미로 뭐 하다가 나. 예, 근데 그때 첫애인데 제가 좀 호리호리한데 배가 나와 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원피스. 지금은 뭐 정장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배를 가리는 원피스를 입고 감사관한테 가서 하니까 땀을 조금 흘리니까 이 감사관이 제가 태도가 좀 불량하다고. 배 아프니까. 제가 워낙 배가 안 나왔지만. 첫 아이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많이 안 나왔어요. 저는 많이 나왔던데. 난 76kg. 다른 배일 수 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관님 앞에 가서 감사관님 저 애 좀 낳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분이. 이거 뭐 충성! 방금까지 경찰이 가서 충성 애 낳고 오겠습니다, 진짜. 감사는 다 안 끝났죠. 제가 경찰병원 가서 2시간도 안 돼서 진통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그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된 거예요, 오히려요. 제가 이제 순경일 때 타지 못하는 국무총리상을 그때. 네. 아니, 이거는 대통령 표창이에요. 아, 이거 대통령.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위대함을 느끼네요. 아니,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뭐 하셨어요, 그 당시? 한 번 나가면 한 뭐 일주일, 열흘 뭐 안 아, 되고 그랬었죠. 범인사 거기도 이제 예, 그 일이니까.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 예. 저는 그 돌아보면은 아기를 낳고 뭣도 모르고 엄마가 됐잖아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내 신체적인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변했어요. 3시간씩 자면서 애 젖을 주고 똑같이 부모가 됐는데 모든 책임과 그 뒷수반은 다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워킹맘으로. 네, 그래서 나에게 3일만 시간이 준다면 난 여관에서 잠만 자겠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게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여관까지 가셨었어요. 어쨌든 이 마음이 네. 왜 부양이 오면 똑같이 지는데 저 남편과 아내가 워킹맘으로서 더 힘든 부분을 더 느끼는지. 젖이 안 나와요,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아이, 아니에요. 저도 우유 먹였습니다, 나중에. 신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이제 워킹맘도 있지만 저는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회사 가서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진짜 뭐 휴가를 받아서 3일 밤낮 잠만 잤으면 싶은 그런 날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정에 아이 보는 거는 아내가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룬 게 아닌가. 역할이 분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요, 저는 전업주부니까 학교에 무슨 우리 아이에게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참석, 100% 참석합니다. 100% 참석하는데 항상 이제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못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들게 조퇴해서 오시는데 엄마도 워킹맘이고 아빠도 워킹맘이면 가끔씩 아빠도 조퇴하고 와야 되는데. 왔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아빠는 분들이 사실 근데 안 그러면서 오시거든요. 가장 큰 것은 부성애하고 모성애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리 부성애 강하여도 모성애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출장이 있다고 칩시다. 남자가 3일 출장 가면요. 아이 별로 안 보고 싶거든.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엄마가 만약에 애 갓난장에 떼놓고 3일 출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생각나고 전화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맞아. 결정적으로 부성애하고 이제 모성애의 차이점일 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애가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까운 먼저 사람은 받은 가면 사람이 가야지. 그 먼저 엄마한테 하잖아, 애들이. 그럼 가야 먼저한테 되는 전화를 거죠.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부성, 모성이 왜 있고 일의 차이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아니, 애가 여자도 아플 때 중요한 말이에요. 일, 가만히 계세요. 여자도 중요한 일 하는데 퇴근할 때 왜 꼭 여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고요. 남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애가 아플 때, 아빠 이래요? 엄마 하잖아요, 먼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의 경중이나 그런 걸 외친 따지고 사람 있죠. 당사자가 와야지 왜 아빠가 옵니까? 아빠가 웬일이에요? 엄마를 외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갔는데 집사람이 먼저 와 있더라고, 보면.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한다면 엄마를 불러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을 때 남편이 여보 미안해. 내가 받았으면 내가 가졌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받아서 정말 힘든데 가꾸려. 여보 그만해. 그럼 고마워. 오늘 저녁엔 내가 잘 편하게 잘 수 있게 발 마사지라도 한번 해줄까? 요런 센스. 그러면 여자들은 싹 녹는 건데 거기서 여자가 볼멘 소리 한번 날립니다. 뭐야 아까 애 아프다는데 전화 안 받고 그러면 네가 갔으면 됐지. 네가 할 일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그것도 했잖아. 정말 김대현 돌아보니까. 사장님
이럴 때 좀 도와야죠.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아니, 아빠 도와주세요. 아, 저럴 때 그렇게 저는 도와주세요. 참 억울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경혜 씨가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요. 제가 애들 보면서 미국에서 3년 반을 제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또 애가 고3이라 제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돼서 우리 남편들은 애들 기숙사 있을 때 휴가 내서 열흘만 좀 갔다 오라 올 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는 몇 년 동안 애들을 뒷수발을 했는데 그 열흘 일주일 정도 시간을 못 내냐고. 내 마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너가 많이 희생을 했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가 그만뒀지. 이번엔 내가 갔다 올게. 이걸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저는 당연히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모르는 화가 쌓여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경혜 씨가 얘기하는 저런 위로를 받았더라면 그렇지. 제 마음속에 화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로 잘 살자고 남자니까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 서로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면 부부만큼이라도 최소한 이웃집 아저씨가 알아주기 원치 않아요. 근데 너무 더 비참한 건 이웃집 아저씨가 알아준다는 거야. 사모님.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니까 그러시는 건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여자의 그 비참함. 야, 집에 같이 사는 남편도 못 알아주는 걸 저 아저씨도 아는 걸 우리 남편은 어떻게 못 알아줄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그 옛날에 내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 출근할 때 이제 갖다 맡기려고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깜짝 놀랐죠. 이제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저희 애 아빠는 일 보고 가. 나는 출근해야 돼. 이러고 먼저 갔어요. 먼저 가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그때 억울하고 너무하지 않나 이런 이야. 생각도. 근데 송도준 선생님처럼 저는 그냥 그게 당연히 이제 제 몫이 예,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육아는 여자가 해야 된다는 내 일인 줄 알았지, 예, 뭐. 그래서 그날 하루 회사 못 가고 그래. 이제 아이를 봤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직장에서는 여성들을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죠. 웬만하면 남자를 받으려고 하고. 지금은 만약에 후배 여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있죠. 저 형사도 예. 있을 거고. 그분들은 예전하고 다른 대우를 받나요? 많이 직장에서? 다르죠. 제도적으로도 많이 다르죠. 다르고 지금 육아휴직도 있고 저희는 육아휴직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형사 팀장 할 때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인데 저희 직원이 남자 형사가 부인이, 예, 아이 낳는데 가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낳냐? 애를? 네가 낳냐? 애를? 그런 거예요. 남자가 왜 맞아. 나보신 분이 그렇게 아, 예,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왜냐면 남자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낳고 그 출산 휴가가 그럼요. 5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일 끼어서 7일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를 보내는데 속으로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걸 예. 또 거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후에는 정말 존폐 위기까지 인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이렇게 대우를 해줘도 여자들은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안 나을 텐데 여자로서 또 일하는 그 직장인으로서 이게 참 양쪽으로 어떻게 후배들을 끌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복잡하지는 않으세요? 그 직장 내에서 저희 여자 후배들은 저를 별로 예, 좋아하지 좋아하는군요. 않아요. 예,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뭐 요즘은 딸 같은 후배들도 있어요. 들어올 예. 그래서 육아 문제를 꼭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알아요. 걔가 그 저한테 그냥 하소연하러 왔다는 걸 알죠. 근데 들어주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두 가지를 못하면 하나는 그만둬야지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에 대한 평가가 그쵸. 어떻게 저럴까. 근데 저는 여럿이 모여서 이제 그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내는데 한 팀이 여성도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다른 옆에 있는 남자 직원이 그만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봉급을 타서 그 사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강력팀에서 팀원을 받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면이 있어요. 일할 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흔히 육아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몇 년 전에 그 프로야구에 외국 용병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 당시 한국 시리즈였죠. 1년의 농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간인데 그 외국 용병이 자기 그 미국에 자기 와이프가 아기 놓는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한국 시리즈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1년 농사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저 김 과장님께서 애 낳으러 오면 네가 낳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인식이 아직
바뀌려면 머리에서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도 개선. 우리가 사실 제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육아휴직제도 있고 출산휴가 있고 남편 육아휴직도 있어요. 눈치를 봐서 못 누가 가는 남편 거죠. 육아휴직 씁니까? 못 쓰지. 이 사실 실제로